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경기도 달숨골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 겨울이 가고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봄바람을 타고 아리따운 여인 하나가 마을로 들어왔지요. 가냘픈 몸매에 단정한 머리 고운 얼굴은 사내들의 가슴을 뜨겁게 불을 지피고도 남았습니다. 에고 저 과부 좀 보소. 저 얼굴이 어디 산골에 있을 얼굴인가? 저 새끼가 줄줄 흐르는 것 좀 보소. 사내들 또 몇 놈 홀리겠구만. 마을 안악들은 새로 이사온 과부를 보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자신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지요. 그런데 그때 밭일 마치고 돌아오던 어수룩한 노총각 구식이가 새로 이사온 과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헐, 저게 사람이었었냐요? 구식의 눈은 과부에게 꽂혔고 그녀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부가 옆을 지나가면서 구식을 향해 눈웃음을 한 번 치고는 곧바로 고개를 돌렸지요. 그 순간 구식의 심장은 엿가락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옴매. 구식은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말았지요. 과부가 지나가고 한참 후에나 구식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뭘 본 것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지금 날 보고 웃은 것이요? 옴매 내 생전의 선녀를 다 보는구만. 그날 밤 구식은 한숨을 못 잤습니다. 낮에 본 과부 여인 생각에 밤새도록 뒤척거렸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깬 과부는 기지개를 펴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웬 사내 하나가 기와 담장 위에 앉아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과부 진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총각 그 위에서 뭐해? 과부 진이의 말에 구식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져 버렸습니다. 아, 그게 말입니다. 지가 담장을 좀 고치고 있었구만요. 아니 멀쩡한 담장을 왜 고치는 거야? 혹시 압니까요? 나중에 나도 고장날지. 쟤는 뭐라는 거니? 예, 무서우니 얼른 내려가거라. 진이의 말에 구식이 두말 없이 담장을 내려갔습니다. 하마터면 간 떨어질 뻔했네. 잠시 후 과부 진이는 물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식이 나타나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왔지요. 아니 왜 날 따라오는 거니? 물 들어가시는감요. 그렇단다. 그 물동이 이리 주시오. 내가 들어주겠어. 그럴 필요 없다. 이 정도쯤은 나도 할 수 있어. 알았어요. 그럼 얼른 가셔요. 과부가 우물가에 다와갈 때까지도 구식은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왔습니다. 마치 호위병 노릇이라도 하듯이 말이지요. 그러자 우물가에 있던 안악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한마디씩 했지요. 아니 저 구식이 총각 아녀. 어째 과부 뒤를 졸졸 따라다닌대. 아 저 과부 꼬리가 9개는 되나 보지. 앞으로 이놈 저놈 달고 다니는 꼴을 어찌 본담. 아 이후에 어쨌든 자네 서방이나 간수자려. 괜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아내 것을 건들면 내가 가만두지 않지. 이래봬도 내 주먹 한 방이면 황천 구경은 할 것이구만. 마을 안악들은 새로 이사온 과부를 무척이나 경계했습니다. 그녀의 미모가 너무 아름다운 데다 얼굴에는 새끼가 흘렀는데 여인들이 봐도 질투가 폭발할 정도였지요. 그녀의 눈길 한 번이면 사내들의 혼이 빠지고 미소 한 번이면 서방들도 죄다 빼앗길 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여인들은 과부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었지요. 잠시 후 과부가 구식을 달고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안녕들 하세요. 아 안녕이야 하지. 헌데 이사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총각을 달고 다닌담. 딱 보니 미모는 나보다도 못한데 벌써 총각들을 달고 다니는 것이야? 아니 지금 누구 보고 뭐라는 거요? 나는 그저 물 먹으러 왔구만. 물 먹는다고? 야 너는 과부 엉덩이에서 물이 나오기라도 하냐? 어째 과부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제가 사람 가려가면서 따라다니나 보지.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뒤는 따라다니지도 않더니만. 에이 참나 내가 뭘 따라다녔다고 그려.
내가 물 먹으러 우물가로 가고 있었는데 지니아 씨가 그저 내 앞에 있었을 뿐이구만. 세상에 뭐 가는 방향만 같아도 죄가 되는 거요? 그리고 나는 뭐 눈도 없는 줄 아시오? 못생긴 아줌마들이나 따라다니게. 아니, 자가 뭐라는 것이야? 우리 보고 시방 못생겼다고 한 것이야? 저놈이 저거 과부를 보고 나더니 이제 대놓고 우리 보고 못생겼다고 지랄을 하네. 아,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면 지니아 씨께 함부로들 하지 마시오. 저 잡놈이 벌써 과부 편을 드는구만. 야, 이놈아,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구식이, 너는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말거라. 배신자 같은 놈 같으니라고. 싸우지들 마시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소. 흥, 오해는 무슨. 과부 진이는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렸습니다. 그리고 구식에게 주며 말했지요. 자 마셔. 욕 먹으면서까지 나를 따라다니느라 애쓰는구만. 그 말에 구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정말 이 물을 내게 주는 것이오? 아, 물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서 마셔. 아이고 뜻밖이요 잘 먹겠소. 구식은 두레박 물을 받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안악들이 또 한마디씩 했지요. 하이고, 참나 눈꼴사나 못 봐주겠구만. 아주 좋아 죽네 죽어. 저놈이 저거 완전히 푹 빠졌구만. 푹 빠졌어. 아니, 물 한 모금 준 것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들 떠시오. 찌질해 보이니 그만들 하시오. 뭐 찌질? 말 다 한 것이야? 오냐 그러니까 뭐 좀 놀았다 이거냐? 어디 한번 붙어볼 것이야? 아이고 참말로 다들 왜 그런데요? 아시 아줌씨들 상종 말고 어서 가셔요. 구식은 가득 채운 물동이를 들고 과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 알았다. 내 발로 갈 것이니 그만 좀 끌어당기거라. 구식은 과부 진이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의 팔을 잡아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이는 무식하게 힘센 구식에게 끌려 집까지 왔지요. 과부의 집 마당에 도착해서야 구식이 그녀의 팔을 놓아주었습니다. 아시 물 항아리가 어디에 있어? 저 부엌 안에 있느니라. 구식은 부엌으로 들어가 큰 물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와 과부에게 말했지요. 아직 몇 번은 더 날라야 하니 앉아서 쉬고 있으시오. 내 후다닥 가득 채워놓으리다. 그리 말하고 구식은 물동이로 물을 계속 퍼날랐습니다. 과부는 마루에 앉아 그런 구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구식의 이마에서는 구슬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식이 물을 가득 채워놓자 과부가 구식을 불렀지요. 물을 채우노라. 수고했다. 잠시 이리 와보거라. 과부는 구식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과부의 얼굴이 구식의 얼굴과 가까이 붙자 구식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지요. 순식간에 구식의 얼굴이 붉어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깜박했네. 갑자기 구식이 뛰어나갔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갑자기 뭔 일이야. 또 간 떨어질 뻔했자녀. 과부는 허둥지둥 뛰어나가는 구식의 뒷모습을 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요. 참 순수한 청년이군 그래. 한편 달아나 집으로 돌아온 구식은 얼른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아랫목에 앉아 뛰는 가슴을 진정시켰지요.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던 그녀의 얼굴이 너무도 아름다웠고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나는 향긋한 꽃내음도 그의 가슴을 더욱더 두근거리게 하였지요. 온매 선녀가 따로 없구만 없어. 구식은 밤이 깊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지요. 밤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저 많은 별들 중에 어째 내님은 없노? 구식은 자신도 모르게 과부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담장 위에 올라가 불 꺼진 과부의 집안을 보고 있었지요. 지니아 씨는 지금 자고 있겠구나. 아니 그런데 조금 지나니 과부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지요. 아니아 씨가 이 밤중에 어디를 가신담? 구식은 얼른 담장에서 내려와 과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을을 벗어나 산속길로 접어들었지요. 구식은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뒤를 멀찍이서 계속 따라갔지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구식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자신의 방안이었지요. 머리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뒤통수에선 둔한 통증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구식은 천천히 손을 들어 머리를 만져보았지요. 아이고 머리야,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떨어진 것이야? 아니면 누가 작정하고 후려갈긴 것이야? 그런데 또 내가 어떻게 내 집에 온 것이지? 구식은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뭔가에 제대로 맞은 것 같았지요. 그리고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도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씨가 나를 업고 왔을까? 그런데 한밤중에 아씨는 어디로 가려 한 것일까? 구식은 과부에 대한 생각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기절했는지도 무척 궁금했지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마을에서는 과부와 구식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소문이 쫙 퍼지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전현이 구식이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소문이 퍼졌으니 이제 설마 내 서방을 꼬드기지는 못하겠지. 암만 만에 하나 그랬다간 아주 작살나는 것이지 암. 구식이 저놈이 평소에는 군뱅이처럼 굴더니만 이런 때는 참 빠르구만. 엄매 저놈이 부럽구만. 저런 과부 손만 한번 잡아봐도 원이 없겠소. 마을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과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구식을 홀렸다고 소문을 냈지요. 며칠 후 과부가 장에 가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대문 밖에 구식이 서 있었지요. 어디 가시오? 응, 장에 좀 가려고 해. 그럼 나도 장에 좀 가봐야겠구만요. 그 말에 진이의 입가에 미소가 흘렀습니다. 잘 됐네. 가는 길이 심심하진 않겠다. 두 사람은 장으로 가는 산속 고갯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서로 말이 없었지요. 구식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자신이 숨어서 지켜본 게 들통날까봐 말도 꺼내지 못했지요. 구시가 어째 말이 없어? 아, 지가 잠시 생각할 게 있어 그랬구만요. 우리 구식이가 생각할 게 많구나. 그런데 어떤 생각이 그리 많을까? 그게 별게 아니고요. 지는 그저 아씨가 위험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구만요. 아, 그래? 내가 나를 걱정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내가 왜 위험할 것이라 생각한 거야? 잘못 말하면 밤에 훔쳐보았다는 것을 들킬 것 같아 구식은 대충 둘러댔지요. 딱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구만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걱정되어 한 말이구나. 호호. 맞아요. 그냥 걱정되어서 말한 거예요. 구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도 무난하게 넘어간 것 같았지요. 장터에 도착하니 과부가 말했습니다. 구시가 너는 우선 장 보고 있어라. 나는 잠시 만나볼 사람이 있다. 아, 알았어요, 아씨. 과부가 만날 사람이 있다며 어느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식은 누굴 만나는지 궁금해 그녀의 뒤를 따라가 보았지요. 그러자 잠시 후 골목 안에서 과부가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건장한 체격에 딱 봐도 무섭게 생긴 사람이었지요. 무술깨나 하는 무사 같았습니다. 그러자 구식은 얼른 몸을 숨겼지요. 자칫 들키는 날에는 초상 치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구식이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둘 사이가 왠지 무척 가까워 보였지요. 아이고야, 둘 사이가 보통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나섰네, 에휴. 구식은 골목을 나와 장터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과부가 골목에서 나왔지요. 구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괜찮소? 별일은 없소? 무슨 별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너는 장을 다 보았느냐? 그렇소. 아씨는 일을 다 본 것이요. 그렇단다. 가는 길에 술이나 받아가자. 오늘 밤 우리 둘이 한잔 해보면 어떻겠느냐? 아, 그런 거라면 나야 좋고 말고요. 과부가 야심한 밤에 술 한잔 하자 하니 구식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좀 전에 과부가 만난 강력한 경쟁자를 염려했었는데 과부는 자신을 선택한 것 같았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과부의 안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낮에 사온 술과 안주가 놓여 있었지요. 촛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구시가 내 술 한 잔 바꿔라. 아, 알겠소, 아씨.
구식은 과부가 따라주는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과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구식아, 너는 나를 믿느냐? 갑자기 과부가 진실게임하듯 구식의 속마음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아씨를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 그럼 나를 믿고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겠느냐? 아, 그럼요. 당연히 들어주어야지요. 그래, 내가 무엇을 해주면 됩니까요? 이유는 묻지 말고 관아의 내부 구조를 알아다 줄 수가 있겠느냐? 구식은 놀란 눈빛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관하라 하셨소, 아씨? 그렇게 위험한 곳을 어찌 알려는 곳이요? 내가 나를 믿는다면 이유는 묻지 말거라. 때가 되면 모두 알게 될 것이다. 뭐 아씨가 필요하다 하니 내가 방도는 찾아보겠소만 이런 일에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 이유라면 너를 믿기 때문이다. 믿을 수 없다면 말도 꺼낼 수가 없는 일이지. 그 말에 구식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믿는다는 말에 구식의 심장이 뛰었지요. 오정말이요. 그렇다면 내 조만간 방도를 찾아 관아 내부 지도를 만들어 오겠소. 그래, 고맙구나, 구식아. 그날 밤 구식은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과부가 자신을 믿는다는 말에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지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구식은 관아 주변을 서성이며 안으로 들어갈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물지개꾼들이 제재 없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 저것이야. 저거면 되겠어. 방법을 찾은 구식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자르고 뚝딱거려 물지개를 만들었지요. 이 정도면 관아에 들어가는 물지개와 별반 차이가 없군 그래. 이참에 구식은 확실하게 과부 눈에 들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겁은 났지만 진짜 사내라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지요. 다음 날 날이 밝자 구식은 물지개에 물을 가득 채워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관졸들이 대문 앞에 서서 잡담을 나누고 있었지요. 문 좀 열어주시오. 구식의 말에 관졸들이 구식을 보았습니다. 너는 처음 보는 얼굴이구나. 오늘 새로 왔소. 아, 무거우니 어서 문이나 얼른 열어주시오. 관졸은 구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대문을 열어주었지요. 그러자 구식은 열린 대문 사이로 물지개를 메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외부로 통하는 문은 4곳, 그 중에 3곳은 항시 잠겨 있었습니다. 구식은 의심받을까봐 문을 여러 차례 날아가며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지요. 그러면서 관청과 무기고 죄인을 가두는 옥사 등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관병들의 숙소와 곡식 창고까지 세세히 살펴보았지요. 야, 너 어째 곡식창고 앞에서 왜 서성거리는 것이야? 아, 이곳이 곡식창고요? 마구간에 물을 채우라 해서 찾고 있소만. 마구간이면 저쪽이다. 아, 알겠소. 구식은 마구간으로 가서 말먹이통에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이제 되었어. 모두 내 머릿속에 넣어두었으니 아씨한테 가서 지도만 그리면 돼. 시골 관아의 관졸들은 기압이 빠져 나태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물지개꾼이 마음 놓고 살피고 다녀도 누구 하나 그를 의심하지 않았지요. 구식은 모든 물을 붓고 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 나오자 다리에 힘이 쭉 빠졌지요. 아이고, 하마터면 숨도 못 쉴 뻔했네. 그날 밤 밤이 깊어지자 구식은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촛불이 은은하게 빛났고 여인의 향내가 코 속으로 들어왔지요. 그래, 잘 다녀왔느냐? 구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씨. 지가 머릿속에 낱낱이 그려왔구만요. 오, 그래, 잘했다. 그럼 어서 한번 그려보자꾸나. 과부는 먹을 갈고 종이를 바닥에 깔았습니다. 자, 어서 말해보거라. 구식은 본 것을 그대로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관아 내부의 지도가 그려졌지요. 어떠냐? 내가 본대로 그려졌느냐? 그렇소, 아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려진 것 같소. 그리고 보초병들의 교대는 해 뜨기 전과 해질 무렵 2번씩 있었소. 관병들 숙소에서는 대낮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밤에도 술판을 벌이거나 자리를 비우는 놈들이 많았소.
과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 위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관병들의 숙소였다. 그리고 이곳이 곡식 창고이고. 맞소, 곡식 창고는 둘인데 뒤쪽 작은 창고는 텅 비어 있더이다. 사또가 있는 관사의 보초병은 없더냐? 없었소. 보초병은 관아 입구를 지키는 관병들 뿐이었어. 그래 알았다. 내가 수고가 많았구나. 그런데 정말 이걸로 뭘 하실 작정이요? 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구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너는 나를 믿는다 했지. 그럼요, 지는 아씨를 믿는구만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생겨도 끝까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소. 내가 아씨를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소. 그렇다면 곧 알게 될 터이니 무슨 일이 생겨도 날 믿어야 하느니라. 구식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뭔 일인지는 몰라도 정말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았지요. 일단 알겠소. 아씨가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는 몰라도 나는 끝까지 아씨만을 믿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구식은 태어나 처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식에게 그날 밤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지요. 그리고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온 마을에 난리가 나고 말았지요. 관아의 관병들과 사또 관리들은 모두 포박되어 옥사에 갇히고 관아의 곡식 창고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관아로 달려가 곡식을 퍼가기 시작했지요. 아, 어젯밤에 백골단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관아를 습격했다는구만. 아니, 백골단이면 부패한 관리들이 있는 관아만 습격한다는 그 신출귀몰한 자들이 아닌가? 아, 이유야 어쨌든 우리들의 곡식을 다 뺏어간 놈들 때문에 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 횡재냔 말이오. 그러게 그 백골단인가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살게 되었구만 그래. 백골단이 나타나 관아를 습격했다는 말이 구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구식도 헐레벌떡 관아로 와보았지요. 그러자 정말로 사또와 관리들 그리고 관졸들까지 모두 옥사에 갇혀 있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 창고에서 곡식을 퍼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구식은 허겁지겁 과부에게 달려가 보았지요. 헌데 과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옷가지도 하나 없고 그녀의 흔적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요. 구식은 그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설마 나를 이용만 하고 그녀는 떠난 것일까? 그녀는 백골단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구식은 오만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마지막 밤이 떠올랐지요. 구식은 그녀와의 마지막 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식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과부가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백골단이 그녀를 잡아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말 백골단이 그녀를 잡아갔을까? 구식은 그녀 생각에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연천마을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생각났지요. 그래, 그녀가 태어난 마을에 가보면 그녀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구식은 곧바로 괴나리 보찜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물어물어 연천마을을 찾아갔지요. 구식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잡고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 마을에서 태어난 진이라는 분을 아시오? 할아버지는 구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 떠났소만 어찌 물어보시오? 그럼 그 이후로는 이곳에 찾아오지 않았나요? 찾아오지 않았소. 아마도 어디서 죽었거나 짐승의 밥이 되지 않았을까 싶소. 마을에서 제일 연장자 되는 할아버지도 그녀에 대한 소식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지니아 씨가 그리 된 것이오? 말하자면 길다네. 그래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는 있나요? 구식은 과부의 과거까지 모두 알고 싶었습니다. 진이가 5살쯤 되었을 것이야. 그때 가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을 때지. 헌데 관아에서는 세곡을 채우지 못하니 백성들의 겨울날 식량을 강제로 빼앗기 시작했어. 그때 진이 아비는 죽어도 못 내놓겠다고 버티다 결국 관군들에게 두들겨 맞고 모두 빼앗겼어.
그 바람에 그 집도 꼼짝없이 겨울에 모두 굶어 죽을 판이었어. 그래서 어찌 되었나요? 그때 진이아비가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가 낫을 들고 가 사또를 죽이려다 관군들에게 걸려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어. 그 바람에 그것을 말리다 진이애미까지 맞아 죽었지. 정말 그런 일이 다 있었군요. 아, 말도 말게 그때만 해도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둘 중 하나였다네. 그런데 그 이후로 진이아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 글쎄 그 어린 게 부모를 잊지 못해 허구한 날 부모의 묘지에서 살지 않았겠나.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데려다 놓으면 또 다시 올라가 지 부모의 묘지에서 살았다네.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그녀가 보이질 않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산짐승들에게 물려갔다고 생각했네.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헌데 다행히도 그녀는 살아 있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의 두 눈이 커졌지요. 정말인가? 정말 그녀가 살아있어? 그렇습니다요. 정말 다행이군. 그렇다면 그녀에게는 한이 많이 쌓였을 것이야. 지 부모들이 관군들에게 맞아 죽는 것을 두 눈 뜨고 똑바로 보았거든. 그 말에 구식의 가슴 속에는 그녀에 대한 연민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왜 백골단을 도와 관아를 습격했는지 이해도 되었지요. 말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래, 만약 자네가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녀에게 잘해주시게. 그녀는 아픈 상처가 가슴에 깊게 박혔을 것이야.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구식은 돌아오는 길에 그녀 생각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녀만 생각해도 가슴이 너무 아팠지요. 그녀의 과거를 알고 나니 구식은 그녀를 더욱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녀를 찾기로 마음먹었지요. 구식이 그녀를 찾기로 마음먹고 어느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마을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귀에 들려왔지요. 아이고, 백골단 때문에 우리도 살았네 살았어. 그러게 여기저기서 백골단에 대한 칭찬이 아주 자자하더구만. 그 말에 구식이 그녀들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마을에도 백골단이 다녀갔나요? 그렇소. 백골단이 관리들을 옥에 가두고 관아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풀어주었다오. 어디 그뿐이여. 관리들의 부패장부를 한양에 넘겨 사또와 육방들이 죄다 삭탈관직 되었다지 않소. 그런데 그때 작은 아이가 마을 안악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백골단 덕분에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 있을 때 많이 먹어두거라. 언제 또 부패한 관리들이 나타나 죄다 뺏어갈지도 모르니 말이다. 안악은 어린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진이아 씨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지요. 그래 마을에 백골단이 다녀간 것은 언제요? 어제요. 그럼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아시오? 아마 남쪽으로 갔으니 한양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소. 알겠소, 고맙소. 구식은 서둘러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백골단을 찾아가면 진이아 씨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렇게 며칠을 쉬지도 않고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산속 고갯길에 접어들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퍽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눈을 떴지요. 그런데 두 손은 꽁꽁 묶여 있고 주변에는 건장한 사내들이 많았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구식은 머리의 통증 때문에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구식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앞에 있는 자는 진이아 씨가 장터 골목에서 만났던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내 놈은 어이하여 우리 뒤를 쫓는 것이냐? 나는 찾는 사람이 있어, 바로 진이아시오. 아니, 진이가 누군데 우리 뒤를 쫓는 것이야? 그녀가 당신들과 한패가 아니었소. 이 녀석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 놈은 혹시 관아에 첩자거나 추노꾼이 아니냐?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요. 얼마 전 진이아 씨가 관아 내부의 구조를 알아봐달라 해서 내가 그녀에게 지도를 그려주었소. 그 말에 다른 백골단 청년이 와서 신문하는 백골단의 귀에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신문하던 백골단의 눈빛이 조금은 부드럽게 누그러들었지요.
내가 말하는 진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녀는 선녀처럼 아름답지만 가슴에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여인이요. 일단 알았으니 잠자코 조용히 있거라. 괜히 도망치려거나 허튼 짓 하면 그 순간 내 목이 달아날 것이다. 아, 알겠소. 어차피 난 지니아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가래도 가지 않을 것이요. 구식은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끌려다닌 꼴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한밤중에 구식을 꽁꽁 묶어놓고 전원이 모두 어딘가를 갔다가 해 뜰 무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구식이 보기에 그들이 또 관아를 습격한 것 같았지요. 내 놈을 계속 데리고 다닐 수는 없으니 그만 돌아가거라. 백골단은 구식을 묶어놓은 밧줄을 끊어주었습니다. 난 못 가오. 지니아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어. 그 말에 또 퍽소리와 함께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눈을 떠보니 자신의 집이었지요. 결국 또 아씨를 만나지 못했단 말인가? 구식은 코앞에서 아씨를 놓친 것 같아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지니아 씨가 머물던 주택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아씨가 살던 집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구식은 깜짝 놀라 한 걸음에 달려가 보았지요. 그러자 아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씨, 이게 어떻게 된 것이어요? 구식이 왔구나. 그런데 너는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니? 지는 아씨를 찾아 다녔구만요. 내가 나를 믿고 기다리라 했을 텐데 어찌 나를 믿지 못한 것이야. 믿었지만 걱정되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요. 그리고 지가 연천 가서 죄다 들었습니다요. 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요. 이제부터는 아씨를 지가 지켜드릴 것입니다요. 그러니 저만 믿으셔요. 그래, 내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다니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는 진실을 말해주마. 사실 나는 백골단의 두목이다. 그 말에 구식의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정말요? 아씨가 정말 백골단의 두목이요? 그렇단다. 내가 5살 때였지. 아버지 어머니 묘지에서 쓰러졌었는데 사부님께서 나를 거두어 주셨다. 그래서 사부님 밑에서 성장하면서 무예와 글을 배웠지. 그리고 내가 20살이 되던 해 사부님께서 돌아가셨어. 그 후로 나는 산을 내려와 백골단을 만든 것이야. 참으로 놀랐소. 아씨가 그런 내공을 가진 분이었다니 참으로 존경스럽소. 우리 백골단 소속의 사람들은 모두 가정이 있고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야. 무관부터 대장장이 백정 그리고 양반들까지 신분의 귀천 없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뭉친 거야. 그랬구려. 그래서 관군들이 아무리 쫓아도 한번 흩어지면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구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내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요? 나도 너를 믿는다 했지 않느냐.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너는 어쩔 생각이냐? 그 말에 구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평생 아씨 곁을 지켜주고 싶소. 내가 비록 잘하는 것은 없으나 아씨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소. 그 말은 지금 내게 청혼을 하는 것이야. 그렇소 아씨. 나는 아씨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소. 그러니 나와 혼인해 주시오. 너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두렵기는커녕 아씨를 생각할 때면 내 가슴이 저리어. 아씨의 그런 상처를 내가 옆에서 치료해주고 싶소. 구식의 말에 진이는 심쿵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한 번도 혼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에게 과부라고 말했을 뿐이었지요. 그러니 그녀도 구식과의 사랑이 처음이었습니다. 좋다 그래. 너라면 평생을 믿고 함께해도 괜찮을 것 같다. 두 사람은 그의 가을 혼례를 올렸습니다. 달숨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들의 혼인을 축하해 주었지요. 하이고 드디어 과부가 제 짝을 찾았구만 그래. 그래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어. 과부가 구식하고 혼례를 올렸으니 서방을 빼앗길 일은 없겠어. 그런데 말이야, 과부가 우리 마을에 오고 나서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지 않아? 부패한 관리들이 죄다 삭탈 관직되고 관아에 곡식 창고를 열어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았으니 말이요. 하긴 그래. 비록 백골단이 했다고는 했지만 과부가 우리 마을에 들어오고 나서 모든 게 좋아졌어. 마을 안악들이 그동안 과부를 시기하고 질투했었지만 이제는 그녀를 마을의 보물단지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사내들의 시각은 조금 달랐지요.
하이고 구식이만 땡 잡았구만 그려. 저런 천상의 미인을 다 얻다니 배가 아프구만. 허참 이제 꿈들 깨시게. 이제 그림의 떡이 아닌가? 내가 혼인을 서두르는 게 아니었어. 그럼 나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았겠는가 말이야. 구식과 진이는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임금도 지방관리들의 부패함이 도를 넘었다 생각하고 대대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지요. 그 바람에 전국의 부패한 관리들은 모두 숙청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진이와 백골단은 할 일이 없어졌지요. 그러자 백골단원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어진 백골단의 결론은 해체였지요. 그 후로 백골단원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생업에 전념했습니다. 진이도 백골단을 그만두고 구식과의 가정에 충실했지요. 그렇게 한 소녀로부터 시작된 백골단은 관리들의 부패함을 온 세상에 알렸고 급기야는 임금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지요. 훗날 혼인한 두 사람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세상에서 무럭무럭 잘 자랐지요. 옛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어린 소녀의 한이 한나라의 부패한 관리들을 모두 사라지게 했지요. 그 바람에 백성들의 고달픈 삶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했고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강한 의지만큼 더 큰 힘이 또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